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제주시 노형동에 들어설 예정인 초고층 빌딩 드림타워의 준공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호텔을 분양받았던 계약자들이 무더기로 소송을 내면서 법적 분쟁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조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녹지그룹과 롯데관광개발이 함께 개발하는 38층짜리 쌍둥이 호텔인 드림타워. 호텔 객실 1,600개 가운데 절반은 롯데 측이 직접 운영하지만 절반은 일반인들에게 분양했습니다. 한 채에 7억 원에서 20억 원이나 되지만 20년 동안 연 6%의 확정 임대 수익을 주겠다며 계약해 인기를 끌었습니다. 문제는 지난해 9월 예정이었던 호텔 준공이 1년 가까이 늦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계약자 800여 명 가운데 60여 명은 계약금은 물론 위약금까지 달라며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드림타워 측의 책임 때문에 준공이 6개월 이상 늦어지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출을 빨리 받아라라고 되게 재촉을 해요. 대출을 받아서 잔금을 치를 준비를 해라. 무조건 잔금 얘기만 하고 있어요, 지금. 뭐 준공도 안 되는데 지금 잔금이 말이 되나요? 드림타워 측은 주 52시간 근무제와 코로나19 여파로 자재 수급과 근로자 투입이 어려웠다며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라고 설명했지만 계약자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른 건설 현장에서도 주 52시간제든 코로나든 같은 조건에서도 지금 완공되는 것들이 많은데 드림타워만 유독 불가항력적 사유라고 주장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드림타워 측은 이달 안에 준공검사를 신청해 다음 달에 호텔을 개장하겠다며 나머지 계약자들은 정상적으로 분양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제주 지역 최대 관광 숙박시설이 될 드림타워가 준공도 되기 전에 소송에 휘말리면서 앞으로 사업 추진에는 영향이 없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서 운영됐던 자치경찰이 국가경찰과 통합되면서 폐지될 처지에 놓였는데요. 제주도 의회가 제주도와 제주도민들은 자치경찰 제도의 실험 대상에 불과했다며 강한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오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을 일원화하는 내용의 경찰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존폐 위기에 놓인 제주자치경찰단. 지난 15년 동안 700억 원이 넘는 지방세를 투입하면서 인력을 보강하고 권한을 확대했지만 결국 새로운 제도를 실험만 하다가 사라질 상황입니다. 도의원들은 제대로 된 지역여론 수렴도 없이 헌신짝처럼 버려졌다며 특별자치도를 반납해야 한다는 격앙된 반응까지 쏟아냈습니다. 정부가 이제 시범 운영을 해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지금 와서 이제 와서 헌신짝처럼 이렇게 버려버리고 이런 특별법이라면 차라리 이게 좀 반납하고 말지. 분권에 대한 저항입니다. 대통령께서는 분권을 하겠다고 해서 여러 차례 그렇게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중앙부처나 국회가 권력을 나눠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결국은 따지고 보면. 제주도가 정부와 국회의 분위기를 주시하고 대응책을 마련했어야 하는데 손을 놓고 있었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거기에 부족하다 하면 저희 의회에서 할 수는 있지만 1차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우리 도에서 우리 지사님이 나서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적극적으로 지금 움직이는 게 보이지 않고. 이에 대해 제주도는 제주자치경찰이 그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를 설득하고 만약 폐지되면 단원들을 지방직 공무원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법률안은 저희들이 인정하나 특례 조항을 두어서 제주도만큼은 제주자치경찰 제도를 그대로 존속시키는 것으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자치경찰 존치를 위한 경찰법 개정안 특례조항 신설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의회도 제주자치경찰 유지에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자치경찰과 국가경찰 통합 문제가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 차원에서 논의됩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영상회의로 진행된 제46차 시도지사 협의회 총회에서 자치경찰이 국가경찰에 편입되면 지역 주민의 생활안전과 질서 유지 업무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도지사 협의회장인 권영진 대구시장은 자치경찰제 당초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와 공청회를 추진하고 시도지사 협의회 차원에서 의견을 제시하자고 말했습니다. 제2공항 갈등 해소를 위한 도민 의견 수렴을 결국 도의회와 제주도가 따로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갈등 특위가 원희룡 지사와 면담을 요청해 다시 한번 의견 수렴에 참여할 것을 제안할 예정이지만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박성동 기자입니다. 4차례에 걸쳐 열린 제2공항 쟁점 해소를 위한 도민 공개 토론회가 마무리된 뒤 열린 두 번째 도의회 갈등 해소 특위. 이번에도 제주도는 의견 수렴 절차를 함께 추진하자는 의회의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공론조사나 주민투표 등 제2공항 찬반을 묻는 의견 수렴은 할 수 없다며 상생 방안에 중점을 두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겠다는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어떠한 의사결정을 전제로 하는 판단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요. 저희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우려되는 사항이나 앞으로 상생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이고요. 저희도가 중점을 두는 거는 의회의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도의회는 이달 말까지 여론조사를 통해 의견 수렴 방법으로 공론조사나 심층 여론조사, 주민투표 등을 물은 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는 본격적인 의견 수렴 절차에 착수할 계획. 제주도가 구체적인 주민 설명회 계획이나 결과 반영에 대한 구상도 없이 이 같은 의회안을 무작정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찬반 같은 경우 좀 민감한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하지 않겠다 이 얘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럼 뭡니까? 그러면은 그냥 하는 시중만 하겠다. 특히 위원들이 찬반 의견을 묻겠다고 공식적으로 얘기한 적도 없는데 제주도가 예단의 제안을 거부하고 있고 제주도의 어정쩡한 태도가 혼란을 부추긴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이 사업의 주체는 국토부임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그 어정쩡한 태도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제주도 아예 손 빼요. 그러면 우린 모릅니다. 의회하고 국토부가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한다든지. 결국 갈등 해소 특위는 원희룡 지사와 면담을 통해 다시 한번 함께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할 것을 제안할 방침입니다. 국토부가 합리적 객관적 방식으로 수렴한 의견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제주도와 의회가 묘수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제주 녹색당은 논평을 통해 제2공항 갈등 해소 특위에서 제안한 도민 의견 수렴 방안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제주도의 입장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입장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녹색당은 국토부가 국책 사업에 대한 지역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지자체가 역할을 해달라는 것인데 제주도는 제2공항 추진을 전제로 주민 설명회를 열겠다는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도민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오는 2025년 정부의 외고와 자사고, 또 국제고 폐지 방침에 따라 제주 외국어 고등학교도 일반고 전환을 앞두고 있는데요. 어떤 모형으로의 전환이 최적일지 전문가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김항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 외고의 일반고 전환 모형으로 검토되는 방안은 크게 두 가지. 제주 외고를 제주시 동지역으로 이전해 평준화 일반고로 전환하는 모형과 현재 위치에 그대로 두고 읍면지역 비평준화 일반고로 전환하는 모형입니다. 토론회에서는 제주시 동지역 이전 모형이 쟁점이 됐습니다. 현재 과밀화된 제주시 동지역 고등학교의 과대 학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지역 일반고로의 전환이 최적이라는 겁니다. 학교가 신설되니까 학급 수가 늘어날 거고 당연히 학급당 학생 수가 줄어드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읍면 지역에 거기에 남겨둔다면은 지금 현재 그 과밀화가 해소되기가 어렵다라는 문제점은 있고요. 동지역 일반고로 전환하면 학생 수가 현재보다 늘어나 2025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고교 학점제에 대비해서도 유리할 거란 의견도 나왔습니다. 이 고교 학점제가 잘 운영될 때 규모의 문제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제주시 동지역에 새 학교 부지를 마련하기 어렵고 향후 학생 수 감소를 고려하면 읍면지역 비평준화 일반고 전환이 최적일 거라는 의견과 외국어 중점 학교로 발전시키자는 새로운 모형도 제시됐습니다.
과밀학교를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옮기게 되면 또 부지를 또 찾아야 되거든요. 부지가 쉽겠습니까? 제주특별법을 이용한 그런 자율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사항을 이용해서 외국어 중점학교라든가 변화하는 모형도 추구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제주외고 학부모들은 일반고 전환 모형을 논의하는 공론화 과정 자체가 성급하다며 반발했습니다. 경쟁력 있는 교육과정이 어떻게 유지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걸 살려서 제주교육의 미래를 밝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런 내용의 논의가 되기 이전에 너무나도 성급하게 오로지 이전을 할 거냐 말 거냐. 제주교육공론화위원회는 이번 토론회와 오는 22일 도민참여단 토론회 결과를 종합한 공고안을 만들어 제주도 교육청에 제출할 계획인 가운데 다음 달로 예정된 교육감의 최종 전환 모형 선택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남북으로 나눠진 분단 자치단체인 고성군이 북고성과의 교류 협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젠걸음에 나서고 있습니다.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과 업무 협약을 맺고 본격적인 교류를 추진합니다. 배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 세계 유일의 분단군인 고성군은 북한과의 민간 교류 협력 사업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통일부가 인도적 대북 지원 사업 및 협력 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고 강원도가 대북 지원 사업자로 지정받았습니다. 고성군은 교류의 첫 단계로 임종석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이 이사장으로 있는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과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남북한 공동 번영, 지속적이고 제도적인 협력, 시민 참여의 원칙을 바탕으로 북측 1개 도시와의 항구적인 협력을 이른 시일에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고성군의 자원을 활용한 중점 사업을 결정하면 이에 걸맞는 북측의 도시를 선정하고 협력재단이 북한과의 교류 창구를 만들어 추진하게 됩니다. 임종석 이사장은 남북한 평화시대를 열어갈 고성군의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교류 협력이 활발했을 때 가장 상징적인 곳이지 않습니까? 이곳 고성이. 그래서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였고요. 고성군이 앞으로도 남북 도시 간에 지방 도시 간에 교류 협력을 한다면 가장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 한명준 고성 군수는 북한 도시와의 협력이 실제로 추진된다면 분단된 북고성이 최우선 희망 도시라고 말했습니다. 금강산 길이 열리면서 우리 민족의 어떤 혈통이 이렇게 흐르듯이 우리 고성군에서 또 그러한 또 일이 또 발생돼야 되지 않을까, 꼭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북 고성과 이남 고성군이 같이 손잡는 그날을. 고성군이 추진하게 될 남북 지자체 간 교류 협력 사업이 실현되고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연환입니다. 오늘도 우산을 챙겨야겠습니다. 산지와 남동부 지역에는 흐리고 비가 내리겠는데요. 오후가 되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다만 산지는 내일까지 비가 이어질 걸로 보이고요. 강한 남서풍이 불어오면서 천둥, 번개를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양은 20에서 60mm, 산지는 많게는 100mm 이상의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비 피해 없도록 대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내리는 비가 더위를 식혀주지는 못하겠습니다. 남부와 산지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북부는 한낮에 33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습도도 높아서 더 덥게 느껴지겠는데요. 밤사이 기온이 떨어지지 못해 열대야도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대부분 지역이 26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북부가 33도까지 오르겠고요. 동부 30도, 남부 29도, 서부 28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오늘 도서 지역에는 흐리고 비가 내리겠고요. 현재 기온 27도 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모레까지 제주도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물결도 2에서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제주공항에는 방무가 나타나고 있지만 항공편은 정상 운항되고 있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주말에는 대체로 흐리겠고요. 다음 주에도 무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시 음식물 쓰레기 처리 대란이 또다시 우려되고 있습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봉계동 쓰레기 매립장 주민대책위원회는 지난달 중순 읍면 음식물 쓰레기 조건부 반입 승인 사항 미이행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반입 금지를 예고하는 공문을 제주시에 보냈습니다. 제주시는 악취 대책으로 음식물 쓰레기 이동 경로를 별도로 확보하고 문 개폐 시설을 추가 설치하는 등 운영 개선 계획을 대책위에 회신한 가운데 대책위의 수용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제주 농업용수 통합광역화 사업이 다음 달에 착공됩니다. 제주도는 국비와 지방비 1,300억 원을 들여 3만 2천 헥타르에 신규로 농업용수를 공급하거나 보충하는 통합광역화 사업 공사를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2024년까지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관정 58곳을 개발하고 대용량 저수조 54곳과 관로 470km, 용수관리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서귀포시 성산항에 내국인 면세점이 5년 만에 다시 문을 엽니다. 제주관광공사는 성산항과 전남 녹동항을 오가는 여객선 취항에 따라 성산항 면세점 매장 조성을 마무리하고 오늘부터 면세점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면세점 규모는 163제곱미터로 대표 면세 품목인 홍삼과 주류, 담배 등을 중심으로 판매할 계획입니다. 도내 한 신협이 직원 채용 과정에서 원서 접수 마감 시한을 넘겨 지원서를 제출한 응시자를 합격시켜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제주시 A신협은 지난달 직원 채용 공고를 내고 원서 접수 기한을 7월 6일부터 17일까지로 정했지만 사흘 뒤인 20일에 경력직 원서를 제출한 응시자를 합격 처리했습니다. 신협 측은 해당 경력직 응시자가 원서 접수 마감 전에 연락이 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지 못해 편의를 봐준 것이라며 임시이사회를 열어 해당 응시자에 대한 합격 취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서근찬 판사는 이웃 노점상의 영업을 방해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58살 조모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옆에서 노점을 하던 80대 할머니와 술의 위치를 놓고 말다툼을 하다 갑판대를 넘어뜨리고 경찰에 신고하자 밀어서 전치 6주의 골절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